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지익선입니다. 저희 지지익선이 새로운 코너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사소하고 소소한 고민들 지지익선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국제정치에 관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얼마 전에 G7 정상회담이 있었죠. 왠지 그걸 것 같았어. 네. 거기서 근데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갖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열심히 보진 않았는데 네. G7이 모였다고 네. 타이틀에 써 있는데 네. 사람은 10명이던데? 아, 맞아요. 10명? 더 많았나? 어쨌든 맞아요. 네, 7명보다 더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G7에 원래는 포함되지 않는 인도, 호주 이런 나라의 정상들도 같이 초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G7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나머지 인도나 호주나 한국 같은 나라들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가 않아서 G7이 아니라 데모크라시 10 해서 D10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논의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G7에 한국도 원래 안 들어가지? 네, 원래 뭐 그러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좀 확장 논의를 하는 바람에 시범 삼아서 초대를 했달까요?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읽었는데 사실 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건 잘 안 읽어봤고 온갖 타이틀이 일본이 심기가 불편해했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 얘기밖에 없던데? 네, 그것도 하나의 보는 재미가 있는 기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뉴스브리핑 할 때 일본이 참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정상들과 악수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네. 그런 오프라인 만남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번에 스가 총리가 그걸 좀 못해서 네.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 나쁘끄러움이 많고 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범래님하고 좀 치열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내가 이런 정치적인 걸로 치열하게 얘기할 게 없는데. 경제적인 거랑 약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범래님의 여러 치열한 반응 이런 걸 좀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치열하게 리액션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상회담 내용 중에 우리끼리 그 7개 나라끼리 일단은 법인세의 하한율을 정하자. 하한율을 정하자? 네. 그러니까 하한할 수 있는 그 맥시멈을 정하자? 그쵸. 반대로 말하면 미니멈을 정하자. 어. 이거보다 낮추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네. 법인세가 한없이 낮아질수록 기업한테 좋은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거에 한계를 설정하자는 이야기니까. 좀 더 얘기해봐야겠네요. 네. 이른바 글로벌 법인세라는 건데 이 개념이 이제 태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지익선 뉴스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G7 정상회담은 6월 11일에서 13일에 영국에서 있었고 그것보다 일주일 정도 앞서서 재무장관들의 회담이 먼저 있었어요. 거기도 한국이 갔어요? 거기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원래 G7이니 뭐 G20이니 이런 것들이 경제적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처음 탄생했던 협의체라서 재무장관들의 회의 역시 굉장히 중요한 회의로 여겨지는데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도 가서 이번에 한 건을 했다라는 게 바로 이 글로벌 법인세예요. 이게 조금 히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는 건 네. 이게 히스토리라고 하기도 좀 나쁘끄러운데 트럼프 정부 때 법인세를 확 낮춰줬죠. 맞아요. 사실 이게 좀 출신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래서 법인세를 굉장히 싫어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기업인들은 다 싫어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대변해주고 싶었는지 네. 법인세를 확 낮춰줘서 그때는 되게 뭔가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금이라는 게 빠르게 낮추고 높일 수가 없는 거라서 법을 통해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때 확 낮춘 것을 바이든이 다시 올리겠다라고 선언은 한 상태이고요. 근데 요거는
그 의회 의원들하고 좀 풀어가야 돼요. 아, 지금 선언만 했고. 그렇죠. 당장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워낙 첨예한 이슈다 보니까. 그렇죠. 조세 저항도 있을 거고. 네. 내리는 건 쉬워도.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공화당이 약간 철학적 기초 자체가 작은 정부. 아, 시장주의. 네, 시장주의. 세금을 적게 걷고 사람들에게 더 자유를 주는. 뭐 이런 거에 기초를 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법인세를 2017년이죠. 그때 확 낮췄던 겁니다. 이제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조금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높여도 기업들 사업하고 투자하는데 별 상관없다. 미미한 영향이다. 그러니까 높여서 세수를 확 걷고 그거를 우리 정부가 좀 더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데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면 근데 우리만 낮추면 그치. 조세 회피를 하지. 그쵸. 그치. 뭐 다른 나라, 뭐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법인세율이, 우리만 높이면 법인세율이 더 낮은 나라로 기업들이 이른바 오프쇼어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 친숙한 단어는 네. 방금 오프쇼어링? 잘 그거 모르겠고. 네. 제가 아는 가장 친숙한 단어는 페이퍼 컴퍼니. 맞아요. 조세 회피처로 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을 두고 거기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법인세율이 희한하게 낮은 나라로 향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전반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높은 법인세를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는 미니멈 최소 한도가 있어야지 법인세를 높이는 나라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에 바탕이 있는 개념인 거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미국의 법인세랑 한국의 법인세랑 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미국은 트럼프 때 낮췄던 것이 21%이고요. 한국은 그 과세 기준, 그러니까 얼마나 버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누진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긴 또 대기업인지 네. 중견기업인지 그것 따라 또 다 다르겠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최대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버는 부자 기업의 경우 25%까지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이 좀 더 높죠. 그렇게 막 극렬한 차이가 있진 않네요. 근데 1% 차이가 무시하기 어렵죠. 그러네. 네. 기업 입장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우니. 살짝 간과했네요. 그래서 이게 근데 되게 희한한 개념이지 않아요? 세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월권인 느낌이 조금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를 좀 포기하라고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법인세라는 걸 낮춰서, 네. 의도적으로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 환경도 척박하고 이런 나라들한테는 그게 그들의 생존 정책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뉴스 브리핑에서 다룰 만큼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아직은 초기이긴 하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두고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하나의 사건, 세계사적으로도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긴 한 거예요? 네. G7 국가들끼리는 합의를 했어요. 그 10개 국가 말고 7개 국가만? 네. 그 나머지 한국인이 호주니 하는 나라들은 이 논의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우선 가장 선진국이라는 7개 나라끼리만 얘기를 한 건데, 7개 나라가 세계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니까 뭐 나름 규모로서는 그런데, 사실은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낮은 법인세로 미국이나 뭐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의 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나라들은 대부분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후진국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싶은 국가들. 그쵸.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G7 국가에는 어쨌든 포함이 안 되는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전혀 안 되겠지. 그러니까 G7 국가들끼리 이걸 논의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진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약간 기업 입장에선 갈 생각도 없는 나라. 맞아. 갈 생각도 없는 나라 7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법인세 땅땅땅 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출발 신호인 거죠. 뭔가 전 지구촌에 던지는 메시지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G7 국가들의 합의 이후로 OECD가 주도해서 140여 개 정도 되는 국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요거를 좀 다시 논의해보는 그런 장은 지금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7 국가들이 의도한 건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던져놓으면 나머지 국가들도 어느 정도 동조해가면서 이게 파이가 커지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참여. 중국의 참여? 네. 중국도 이 글로벌 법인세에 동참을 해줘야 하는데, 그 이유가
중국도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 본토의 법인세율은 25% 정도로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중국은 그렇게 기업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게 본토가 아니라 홍콩에다. 그래서 홍콩의 법인세율이 16.5%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하거든요. 또 금융업계들이 엄청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홍콩에 뭐 기업을 유치시켜서 거기서 세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나중에 글로벌 법인세가 20%다. 그럼 홍콩도 20%로 올려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이 글로벌 법인세라는 개념이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중요한 조건인데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도 안 그래도 G7 국가들끼리 모여서 중국 때리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데모크라시 10이라 그랬는데 네. 민주주의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하더니 이제 와서 나랑 법인세 맞추자고?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요거에 굳이 동참해줄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미끼를 던져서 유인을 해야 할 테지만 그게 가장 큰 허들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G7 혹은 D10이라고 하는 국가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중국의 본사를 두고 낮은 법인세를 효과를 누릴 기업이 있을까? 그것도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그런 생각도 해볼만 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두 개의 기둥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G7에서 논의됐던 세금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법인세, 미니멈 법인세이고 그 다음이 우리가 디지털세, 구글세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잖아요. 기사로 몇 번 봤어요. 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전통적으로는 예를 들어 뭐 테슬라다 이러면 전기차 만드는 공장에 뭐 몇 명이 일하는지 또 그걸 통해서 몇 명이 뭐 얼마 정도의 차를 생산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니까 그거는 세금에서 좀 제외해주고 나머지 소득에 세금을 때리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 존재하는 땅에 박혀있는 사업장 뭐 이런 것들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주 전통적이고 우리한테도 익숙한 세금 시스템이죠.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서버실 말고 뭐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서버실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기반의 IT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조세 회피라고 하기엔 또 좀 조심스럽고 아무튼 세금의 일종의 절세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죠. 지금의 셈법으로는 뜯어낼 수 없는 구석들이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구글, 페이스북, 미국 기업들이 와갖고 세금은 안 내고 막 그렇다고 얘네들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아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몇 년 동안 유럽과 미국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던 게 구글세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고정사업장 말고 온라인으로 창출하는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 요것 때문에 유럽이랑 미국이 신경전이 있었던 건데 트럼프 때는 굉장히 구글세 도입을 반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나름 요거에 관해서는 유럽하고 좀 발을 맞춰주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에도 이게 약간 얘기가 된 거죠. 찾아보니까 뭐 애플도 이렇게 돈을 버는 방식이 뭐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더블 아이리시 with 더치 샌드위치.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페이퍼 컴퍼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아일랜드랑 네덜란드에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가 유독 법인세율이 낮대요. 거기를 약간 거기를 약간 전초기지 삼아서 그쵸.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 뭐 그렇게도 한데 유럽 중에서도 그 나라의 법인을 등록하는 이유가 그 나라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플이 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죠. 옛날에 유럽 여행 많이 해보셨으니 알겠지만 유럽에 막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좁은 건물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막 창문 없는 주택가가 있거든요. 그 배경을 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옛날에는 그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집 들어가서 너네 얼마 버니 이렇게 조사하는 게 귀찮으니까 저 집에 창문이 얼마나 크고 창문이 얼마나 많고 이런 게 대충 쟤네가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드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다. 그래서 아예 창문에 세금을 매겼대요. 창문세. 네, 창문세를 매겼답니다. 근데 그럴싸한데? 그럴싸한데? 그쵸. 대한민국에서도 집에 있는 창문 개수 세보면 그쵸.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예를 들어 창문을 작게 내는 것보다 아예 통으로 전체를 내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그렇지. 조금 유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나름 그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기준일 수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창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즉 그런 거죠. 기업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기업들은 그냥 창문을 없앤 거예요. 뭐 있는 법을 활용해서. 근데 그렇다고 세금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낡은 방식을 고수하면 안 되지. 예, 합당한 세금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럼 뭐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일랜드가 계속 낮은 법인세율을 유치하면서 기업들아 와라. 근데 걔네들이 그냥 법인을 등록하고 세금만 조금 내는 거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 형편이 특별히 더 나아지는 건 없고 아일랜드 정부만 세수를 많이 벌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2015년에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가 이제 갑자기 애플이니 뭐니 하는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법인을 등록해서 세금을 내게 됐는데 그 해 아일랜드의 GDP가 25% 급증했대요. 25%?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굉장히? 이건 어마어마한 거기도 하고 네. 굉장히 우울한 지표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업들이 GDP를 올려줬다고 해서 아일랜드의 살림살이가 직접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잖아. 물론 간접적으로는 세수 확보가 되면서 뭐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게 좀 생기겠지만 야, 25% 장난 아니다. 그만큼 아일랜드의 GDP 덩치가 작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이거 굉장히 허상과 같은 GDP 상승이다 해서 아일랜드 신화에 등장하는 요정의 이름을 따서 레프러콘 경제다 이렇게 살짝 조롱하는 투로 이 현상을 분석하기도 했고요. 뭐 한국으로 치면 단군 신화 GDP다. 그렇죠, 그렇죠. 뭐 웅녀 GDP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현재 그 국제 조세 시스템, 그러니까 한 나라의 조세 시스템이면 몰라도 요새 기업의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해가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맥락인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이게 갑자기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글로벌 법인세 이런 얘기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논의에 조금 활발하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어떤 세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고요. 제가 봤을 때 더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하고 싶은 게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사업을 벌이고 싶어요. 미국 전국에. 미국에? 네. 뭐 도로도 짓고 다리도 짓고 인터넷망도 넓히고. 뭐 더 할 게 있나? 미국은 이미 다 잘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더 할 게 있나 싶지만 이미 존재하는 하수도관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버홀링이라고 하는데 이 낡았다 하수도관이. 그러니까 이것도 없자. 뭐 그러면서 인부도 고용하고. 그러니까 정부 주도하에 큰 공사를 한번 벌이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그럼 인부들이 하면서 짜장면도 먹고 이러면 짜장면 집도 잘 되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했어요. 약간 그쵸. 뉴딜 정책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수요를 진작시키겠다는 거죠. 이걸 바이든이 되게 하고 싶어요. 뭐 코로나로 힘든 미국 경기를 이렇게 살려보겠다라는 야심이 있어요. 바이든한테 지금. 뭐 모르긴 몰라도 보통 이런 거는 트럼프가 할 것 같은 정책인데 그쵸, 바이든이 약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네. 근데 토목공사형 이런 느낌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보수당이 할 법한 정책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사업이 민주당의 시그니처 사업 같은 거다 보니까 우리랑 좌우가 다르구나. 조금 그거를 계승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2,300조 원짜리였고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라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공화당에서 이걸 좋아하겠어요? 반대라고 생각하면 진짜 절대 찬성 못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러면서 뭐 주장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건 정부 부채 늘고 맞아.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도 인상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세금 인상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거는 절대 공화당의 그거를 못 빠져나간다. 그리고 지금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50대 50이에요. 근데 만약에 50대 50으로 동수면은 무조건 이제 집권 여당이 유리한 게 부통령이 동수일 때만 갑자기 등장해서 캐스팅 보트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부통령이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니까 만약에 민주당도 50표 다 자기 당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에 한 표 내가 더 얹어줘 하면 무조건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했던 인물이긴 하지만 민주당에도 그 조 먼신 의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원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상원 제가 만났다고 했던 5년 뒤에 보자고 했던. 그렇죠. 그분이 요새 한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더라고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조 바이든이랑 조 해갖고. 그러네. 그래서 뭐 조 바이든보다 더 센 조. 그다음에 뭐야 이거? 센 조? 예, 바이든 정부의 성공에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로맨스가 아니라 조맨스. 이런 식으로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원래 50대 50인데 이 사람이 공화당 쪽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민주당과 그 반대되는 이반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일단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내 정치에서 이게 막혔다면 차라리 국제 무대로 나가서 이걸 우회해서 국제 법인세의 하한 선을 만들어버리면 국내 법인세 상향하는 것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정책을 외교로 해결하겠다. 그렇죠. 약간 우회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건데 그게 뭐 잘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옐런 장관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글로벌 법인세가 G7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된 거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웃으면서 굉장히 찬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G7에 있을 정도의 선진국들은 사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중국, 네덜란드 뭐 이런 애들 그런 나라들까지 이 협의에 끌어들일 수 있느냐인데 그것까지 실현이 되려면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치만 합의 자체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웃긴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 그 선조가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아일랜드 출신 대통령이 아일랜드의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에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었으면 이제 어디 또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지금 한국계가 버릇없는 놈이라고 막 그럴 수도 있겠는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더라는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했겠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네요. 네. 사실 기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기업들의 얘기. 제가 또 준비한 다음 주제가 기업에 관련된 얘기고. 그래요? 네, 근데 법인세가 진짜 중요한 문제죠.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좌우가 반대긴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인세를 항상 건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적인 무대까지 확장됐을 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 굉장히 신선한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범래님이 좀 이거에 대해서 더 약간 치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 치열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로도 법인세 뭐 높이면 안 된다, 뭐 아니면 낮춰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다면은 적어주시면 또 재밌게 논의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